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10살이 되는 여자아이인 미나는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여행인데다가 캠핑 매니아였던 미나의 가족은 오랜만에 캠핑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한껏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캠핑이라고 하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관리인들이 있는 캠핑장을 떠올리겠지만, 워낙 경력도 오래됐고 야생에서의 리얼 캠핑을 좋아하는 미나 가족들은 오래전에 봐두었던 한적한 계곡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계곡이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물도 깨끗해서 오직 미나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처럼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미나의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쯤 되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기예보에도 이 지역에는 비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미나의 가족들은 소나기라고 생각을 하고 텐트 속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나름대로 운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빗줄기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나와 미나의 가족들은 쉽게 멈출 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텐트 밖을 살피던 미나의 아버지는 계곡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서둘러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미나의 가족들은 캠핑 매니아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서 짐들을 챙기고 그것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마땅히 잠을 잘 것이 없어서 미나의 가족은 시내로 달려가서 하다못해 찜질방에라도 갈 생각으로 갈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올라왔던 길을 되짚어 가는데 아무리 가도 큰 길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일이 없지만, 당시에는 내비도 없어서 빗속에 어두운 산길을 계속 내려가는 미나의 가족들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비는 이제 조금씩 잦아들어서 가랑비로 변해 있었는데 지나는 길에 작은 별장 같은 집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혹시라도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청해볼까 싶어서 살펴보는데 오래전에 버려진 폐가였습니다. 비록 폐가라고는 하지만 앞마당이 넓게 있고 건물이 제법 큰 건물이어서 아쉬운 대로 날이 밝을 때까지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미나의 가족은 폐가에 들어가 거실 바닥을 대강 청소를 하고 나서 침낭을 꺼내고 한쪽에는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누워 있으니 하루 종일 피곤했었던 가족 모두는 잠이 들었습니다. 미나 역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한참을 자고 있으니 미나의 귓가에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넌 누구니? 미나는 잠결에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넌 누구니?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보니 눈앞에는 미나 또래의 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의 분홍색 꽃무늬가 흐트러지게 피어있는 예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소녀는 작은 아기곰 인형을 안고 미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 넌 누구야? 여기는 어떻게 왔어? 미나는 순간적으로 다른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던 가족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보이질 않습니다. 나 미나라고 해. 넌 누구야? 우리 가족들 여기 있었는데 혹시 못 봤어? 난 이 집에 살아. 그런데 가족들이라면 사내 아이와 어른 2명이지? 맞아. 너 혹시 봤어? 아, 그리고 이 집에 살고 있다고? 여기는 아빠가 버려진 집 같다고 했는데.
나 너희 가족 봤어. 2층으로 올라가던걸? 함께 갈래? 내가 안내해 줄게. 미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해서 우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미나와 정체 모를 소녀는 나란히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삐그덕 삐그덕.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오래된 나무 계단에서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걸을 때는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함께 걷고 있는 소녀에게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이 집에 살아서 습관이 되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은 채 그 소녀와 함께 2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넌 이름이 뭐니? 너희 가족들은 다 어디에 있어? 그러자 그 소녀는 걸음을 멈추고 정면으로 미나를 쏘아보듯 응시하면서 나? 내 이름은 희정이라고 해. 김희정. 그리고 가족들은 곧 만나게 될 거야. 이때 미나는 이 소녀가 자기 이름을 알려주면서 마치 그 이름을 각인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또박또박 말아가는 것을 보고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 2층 끝 방문을 열자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희정이라는 소녀가 열어준 방에는 관이 4개 있었는데 관 하나하나에는 비석이 이름표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비석에 있는 이름은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 번째 비석에 있는 이름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미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희정. 바로 옆에 있는 소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미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뒷걸음치며 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힌 채로 꼼짝을 하지 않았고 그런 미나를 보면서 그 소녀는 조용히 웃으며 4번째 관으로 향했습니다. 예, 너 이름이 미나라고 했지? 그렇지만 성은 얘기해주지 않았네. 성도 마저 알려줘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4번째 관에 있는 비석을 어루만지는데 그 비석에는 놀랍게도 미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본능적으로 성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입을 꽉 다물고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으면서 필사적으로 문에 매달려서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렇게 떨고 있어? 내 이름은 김희정이라고 했지? 네 이름은 뭐니? 너도 이제 그만 알려주지 않을래? 이러면서 다가오는데 미나는 고개를 가로지면서 싫어, 싫단 말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미나에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빨리 말해. 이 순간을 내가 수십 년을 기다렸어. 이젠 네가 지켜. 나도 여기서 나가고 싶단 말이야. 말해, 빨리 말하란 말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미나를 노려보는데 미나는 너무나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다가 갑자기 소녀가 들고 있던 곰인형을 낚아채서는 그 소녀를 향해 마구 휘둘렀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그러자 소녀는 순간 주춤하더니 미나를 보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이 있다고 했지? 이제 됐어. 네 이름은 네 동생에게 물어볼게. 소녀는 이렇게 말하며 뒤로 물러서는데 미나는 순간적으로 소녀에게 달려들어서 곰인형으로 그 소녀를 내려쳤습니다. 안 돼! 그 순간 미나는 잠에서 깨어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나가 워낙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니 부모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어나면서 우리 미나 악몽을 꿨구나. 그렇지만 미나는 부모님의 말소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동생을 바라보니 동생은 미나와 똑같이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데 동생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이 나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미나는 안 돼! 라고 소리 지르며 동생의 뺨을 힘차게 후려쳤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동생은 잠에서 깨어났고 미나는 설명할 틈도 없이 부모님과 동생을 보고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한다고 마구마구 소리치면서 차를 세워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이 따라오자 미나는 진정하라는 부모님에게 무조건 차를 출발시키라고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 어쩔 수 없이 미나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차를 출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큰 길이 나왔고 가로등 불빛이 훤한 대로변까지 오자 아빠는 차를 세우고 미나를 진정시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미나는 그곳에서 꾸었던 악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미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생은 자기도 꿈속에서 그 소녀를 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 소녀가 동생에게도 이름을 물어보면서 너네 누나 이름이 미나지? 난 미나 친구야. 그런데 너는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봐서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얼굴에 강한 충격을 받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심하게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있으면 아침이 되니 날이 밝으면 침낭을 찾으러 다녀오자고 하시는데 미나는 절대 갈 수 없으니 침낭을 버리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어쨌든 잠시 쉬라고 했고 날이 밝자 시내로 가서 가까운 편의점에 들러 아침 요기를 하고 아빠 혼자서 그곳으로 가서 침낭을 챙겨오려고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끝에 아빠가 도착했는데 침낭을 챙겨온 아빠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여보, 침낭은 챙겨왔어요? 근데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꼭 귀신이라도 만난 사람처럼? 그러자 아빠는 미나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그게 말이야. 어제 우리가 잤던 그 집에 가보니까 침낭은 있는데 집은 없어. 그리고 대신에 무덤이 4개가 있는데 마지막 무덤에는 비석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무덤이 있었어. 미나는 직감했습니다. 아빠 혹시 3번째 무덤에는 김희정이라고 있었어?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차에 오르는데 차 뒷자리에 곰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미나가 꿈속에서 만났던 소녀가 가지고 있던 그 곰인형입니다. 꿈속에서는 아주 예쁜 곰인형이 있는데 지금 미나 앞에 있는 곰인형은 아주 낡고 때가 많이 타서 새까맣고 여기저기 터져서 솜이 튀어나오는 그런 곰인형입니다. 미나는 곰인형을 버리려고 곰인형을 집어들면서 곰인형을 배를 눌렀는데 느닷없이 넌 이름이 뭐니?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와 미나의 가족들은 혼비백산해서 곰인형을 서둘러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미나의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미나와 미나의 가족들은 절대 캠핑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밤 꿈속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꿈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절대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